0세부터 100세까지 모두 다 책 읽는 다올 책사랑 방입니다. 멋지게 나이 드는 법 22번째 마음 챙김 들려드릴게요. 우리가 늘 하는 행동이 바로 우리 자신을 만듭니다. 뛰어남은 처신이 아니라 습관에서 나오죠. 21살의 에릭은 어머니가 저녁 식사로 햄을 다듬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머니는 늘 햄을 오븐에 집어넣기 전에 한쪽 끝을 주의 깊게 잘라내는 것이었죠. 끝부분을 왜 잘라내요? 에릭이 묻자 어머니는 이렇게 대답해요. 내 할머니가 늘 그렇게 하셨거든. 나중에 에릭은 할머니에게 그 이유를 물어보았어요. 그러자 할머니 역시 우리 어머니가 늘 그렇게 하셨지 라고 대답했죠. 에릭은 마침내 그의 증조할머니에 가서 그 이유를 여쭈어보았어요. 맞아. 난 늘 햄 한쪽 끝부분을 잘라냈지. 왜냐하면 햄을 온전히 넣을 수 있을 만큼 커다란 프라이팬이 없었거든. 바로 이것이 마음 챙김과 정반대되는 행동이에요. 마음 챙김이란 자신이 하는 일과 그 일을 하는 이유에 늘 주의를 기울이는 것을 의미하죠. 이는 잠시 뒤로 물러서서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며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까? 또는 이것 말고 더 나은 대안이 있을까? 라고 생각하는 태도를 중시하는 걸 말해요. 하버드 대학의 심리학자인 앨런 랑거는 그의 저서 마음 챙김에서 1985년 플로리다 항공의 비행기 추락 사건은 부주의함 때문에 일어났다고 말했어요. 어느 추운 날 워싱턴 DC에서 플로리다로 가는 여객기가 출발하기 전에 조종사와 부조종사는 점검을 하고 있었죠. 하지만 이들은 늘 따뜻한 날씨에서만 비행을 해왔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방빙장치, 항공기의 빈결을 막는 장치로서 비행 중인 항공기의 프로펠러, 기화기, 바람막이, 날개, 공기 입구 등에 얼음이 붙는 것을 막아준다고 옮긴이는 적었네요. 방빙장치를 꺼두었대요. 그 장치를 꺼둔 채 추운 날씨 속에서 비행한 결과 24명의 귀중한 생명이 목숨을 잃은 거죠. 마음 챙김이란 현재에 온전히 집중하는 거예요. 이는 자동 조종 장치를 작동시키는 대신 자신이 말하고 행동하고자 하는 일에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신경 쓰는 것을 의미하죠. 물론 신발을 신는 것과 같은 일상적인 일은 자동적으로 해야 할 때도 있어요. 우리는 언쟁을 위한 언쟁을 하는 사람들을 대할 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어리석음의 늪에 빠질 수 있어요. 즉 자신이 미처 깨닫기도 전에 어느덧 불쾌하고 밑도 끝도 없는 싸움에 깊이 관여되어 옴짝달짝 못하게 되어버리는 거죠. 이는 마치 냄비 속의 개구리와 비슷해요. 개구리를 미지근한 물 속에 집어넣고 약한 불로 서서히 익히면 개구리는 자신이 익는 줄도 모르고 물속에 머무르다가 결국 죽게 되죠. 하지만 개구리를 펄펄 끓는 물에 바로 집어넣으면 곧바로 튀어나오죠. 이처럼 서서히 일어나고 있는 일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음으로써 결국 펄펄 끓는 물속에서 오도 가도 못하게 되었던 적은 없었나요? 이렇게 한번 해보죠. 바로 지금 시작해보세요. 그리고 하루에도 몇 번씩 정기적으로 스스로에게 다음과 같이 물어보세요. 나는 이걸 왜 하고 있는가?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가? 이걸 다른 방식으로 할 수는 없을까? 이걸 습관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은가? 나는 지금 온 정신을 쏟고 있는가? 22번째 마음 챙김이었습니다. 멋지게 나이 드는 법 23번째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입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가장 큰 소리로 거짓말을 한다고 하네요. 에릭 호퍼.
시내에 있는 한 공공건물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44세의 론은 옆에서 함께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젊은 두 남자를 보았어요. 이유는 알 수 없었지만 론은 그들을 보자마자 왠지 불편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엘리베이터가 도착했을 때 그는 재빨리 뒤로 물러서서 남자들이 먼저 엘리베이터에 타는 걸 지켜본 후 자신은 타지 않았죠. 얼마 후 그는 한 여행객이 바로 그 엘리베이터에서 강도에게 습격당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내면에서 울려 퍼지던 불쾌한 감정의 신호가 론을 구한 거죠. 나중에 그는 당시의 상황을 되새겨 보았어요. 두 남자는 길이가 긴 헐렁한 레인코트를 입고 있었고 한 사람은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 기억났죠. 둘 다 왠지 초조해 보였어요. 우리의 의식은 제대로 작동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때로는 아예 작동하지 않기도 하죠. 하지만 우리는 직관을 통해 우리가 놓아버리기 쉬운 사소한 단서들을 본능적으로 포착할 수 있어요.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감정을 놓치지 마세요. 이런 불편한 느낌은 우리의 인생이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는 걸 미리 알려주는 신호일지도 몰라요. 우리는 흔히 이런 신호들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죠. 우리는 자기 자신을 속이는 데 익숙하고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이야말로 가장 쉬운 일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계속해서 마음의 신호를 무시한다면 결국에는 훨씬 더 큰 문제와 마주치고 말아요. 존은 수년간 전자공학 기술자로 일하면서 일을 무척이나 사랑했어요. 그는 늘 도전적이었고 열정적이었으며 인정받고 있다는 자부심도 느꼈죠. 그런데 40살이 되던 해 그는 갑자기 시큰둥해져요. 하고 있는 일에 대해 불평하기 시작했고 열정을 잃었으며 더 자주 몸이 아팠죠. 삶의 의미를 잃은 느낌이었어요. 그는 지금 있는 회사의 관리직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런 것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다른 회사로 이직했지만 나아지는 건 조금도 없었어요. 이직 후 1년간 그는 늘 만족스럽지 못했고 스트레스로 몸까지 상했죠. 존은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기 위해 2주간의 휴가를 내기로 결심해요. 휴가 동안 그는 직업 관련서를 읽고 진로에 관한 상담을 받은 끝에 문제는 회사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문제는 자신이 전자공학에 흥미를 완전히 잃었다는 것이었죠. 24살에는 전자공학 기술자가 천직이었지만 40이 된 지금에서는 그렇지 못했어요. 그동안 그는 성장했고 또 변했죠. 40이 된 그는 독립적으로 일하며 자신의 창의력을 펼쳐 보일 수 있는 환경을 절실히 원하고 있었어요. 그는 일을 관두고 자신이 잘 아는 분야를 찾아 회사를 차렸죠. 그 결과 그는 그 어느 때보다도 행복한 삶을 살고 있어요. 인생을 살면서 내면에서 불편한 느낌을 알리는 경고음이 울린다면 잠시 물러서서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하나, 대인의 관계가 점점 나빠지고 있나요? 하나, 직장에서 흥미를 잃었나요? 좋지 못한 평가를 받거나 하루하루가 두렵지는 않은가요? 하나, 예전에 비해 정신적, 육체적으로 지쳐 있나요? 하나, 도전의식이 없고 정체되고 삶이 지루하지는 않나요? 하나, 금전의식이 너무 없어서 불안한가요? 잠시 시간을 갖고 당신의 삶을 되돌아보세요. 내면의 소리가 들리지 않나요? 갈등과 긴장, 공포, 불안 같은 감정들은 인생에서 살아남기 위해 꼭 필요한 것들이죠.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론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알 수 있지 않나요? 이런 감정들을 무시하지 말고 그 원인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해결점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멋지게 나이 드는 법 다음 편에는 거리를 두어라 들려드릴게요.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끝없이 성장할 수 있는 내면의 힘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파이팅 하는 날 되시고요.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시면 계속해서 함께 할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